지난 12월 정부가 김포 대명항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김포시가 어떤 모습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중 지역 모든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2만 8천여 대를 보급하는 등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합니다. 인천시가 지역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를 인천공항에 설치했는데요.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3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한파 경보로 인해 지역 방역 당국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김포 대명항이 관광 어항으로 거듭납니다. 정부의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나들이 공원. 정부의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명항의 청사진입니다. 잠깐 들러 수산물을 사가는 어시장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는 관광공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0억 원. 특성에 따라 각 공간을 3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계획도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낡은 어항시설을 정비합니다.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고 어촌시설과 주차장을 보수합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관광 기반시설도 만듭니다. 수산물 직판장 옥상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공원을, 인근에는 축제나 공연이 가능한 광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촌 주민들이 함께 쓸 공간이나 작업장도 새로 꾸립니다. 올해는 이런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공사는 이르면 내년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까지는 사업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요.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실제 시설사업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명항을 올해 개관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연결해 북부권 핵심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실에는 감염병을 막기 위한 칸막이가 생기고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 현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입학식과 운동회 등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업 역시 원격 수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학교로 진학했던 학생들은 달라진 학교 환경과 수업 방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좀 많이 낯설어서 친구들이랑 소통도 조금 못하고 중학교 수업이 아닌 고등학교 수업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따라잡지 못할까 봐. 3월 달부터 바로 학교를 못 간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저희 입학식도 그 반에서 원격으로 해서 그것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 위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 간 학력 격차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전부터 신입생에 대한 원격 면담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방학 중 신학급이 모든 화상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중3 담임, 학부모, 신임 담임과 함께하는 상담 형태로 진행하여 학생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인천시 교육청 역시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원격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코로나19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5월까지 모든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는 상반기까지 스마트 패드 2만 8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이번 달까지 원격 수업을 위한 노트북 2만 800여 대가 지원됩니다. 전통적인 대면 수업에서 나아가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수업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방역단, 교육청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등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변화를 맞은 교육 현장에 2021학년도를 맞아 적응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8일 의장단과 원내대표,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급 규모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이며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전인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요양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경기도 내 노인 요양시설 1,239곳의 종사자 3만 1천여 명과 교정시설 8곳 종사자와 재소자 1만 4천여 명입니다. 검사 방식은 현재 시행 중인 PCR, 즉 비인두도말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 30만 회분의 검사 진단 키트를 기증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는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31개 시군 복지시설 중 한 곳을 선정해 이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선정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켠에 그냥 드린다는 뜻의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진열대가 생겼습니다. 배고프고 끼니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이 진열대에선 원하는 식료품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연말 문을 열었는데 이미 소식을 접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일상에 필요한 거 라면, 아이들 좋아하는 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취지가 있다 하니까 너무 따뜻한 것 같고 이거 조그만 거지만 저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연. 먹을 게 없어 훔치다 잡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경기도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예방 대책을 물었고 그냥 오는 사람은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첫날 현장 행보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푸드마켓. SNS에다 올려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사는 특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나 필요로 하면 그냥 다 드리라며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굳이 이걸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부족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다 채워질 테니까 그냥 오시면 다 드리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나 생필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해주면 다른 복지 서비스도 연결해주기 때문에 다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광명과 성남, 평택시 푸드마켓에서 시작된 상태. 경기도는 이달 중 경기 지역 31개 시군별 복지시설 중 한 곳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마다 폭넓게 퍼질 전망인데요. 생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값지고 편한 먹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네, 수소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미세먼지 정화 능력까지 갖춰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소차 보급이 계속 늘고 있지만 충전소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은서동 하늘정원 인근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수소충전소.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이 충전소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남동구의 H인천 수소충전소에 이은 인천 지역의 두 번째 수소충전소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됩니다.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당 25kg 사양으로 하루 최대 60대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약 500대의 수소차를 보급을 했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약 1000대씩의 수소차를 보급해서 향후 5년간 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친환경 미래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두 곳인 수소충전소를 5개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13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올해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중의 하나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발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수소충전소는 당초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설 점검이 늦어져 한두 달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이나인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한파 경보로 인해 부천 지역의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이 한시적으로 단축됩니다. 부천시는 7일부터 이틀 동안만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축소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시선별검사소 두 곳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정상체제로 운영합니다. 김포에서는 강풍에 시설물이 파손된 임시선별검사소가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김포시는 마산동 생활체육관에 꾸려진 임시선별검사소 시설물 일부가 강풍으로 파손되면서 7일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김포시는 사호동 종합운동장과 마산동 생활체육관 두 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 제안 5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고 시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AI 관련 기업 육성과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설정, 경인고속도로 지상의 숲 조성,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활성화 등인데요.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과 연계해 제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192건의 시민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중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제안을 선정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미드필더 김도혁과의 계약을 2년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첫 발을 내디딘 김도혁은 6시즌 동안 인천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는데요. 특히 2020 시즌에는 부주장으로 K리그 생존을 이끌었습니다. 김도혁은 원클럽맨을 넘어 팀의 레전드로 남고 싶다며 인천 팬 앞에서 이를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한 화상 출석과 표결 방식을 도입합니다. 김포시의회는 감염병 여파나 재난 상황에서 의사 운영과 정책 결정을 이어가기 위해 원격 출석이나 표결을 도입하는 안을 올해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로 앞당겨 지난해 결산 승인과 함께 실시하고 연말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